며칠 전부터 제미나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제미나이 3.0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와서 대학 강단에 서 있는 지인을 만나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 들었다. 내가 작년 4월부터 그 교수님한테 듣고 코파일럿,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걸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내가 처음 얘기 듣고 사용할 때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다고나 할까? 어떤 엉터리가 많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2, 3주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네. 특히 한 1, 2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다. 제미나이에서 3.0을 출시를 하고 제미나이에서 또 무료로 상당 부분을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챗 GPT가 각성을 한 것 같아. 불과 지난달에만 해도 뭘 물어보면은 챗 GPT가 업데이트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져서 물어보면은 엉뚱하게 몇 달 전 얘기를 하고 빨라봐야 하루 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료 버전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다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주식과도 연관이 있고, 유튜브에 있는 것들 내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제미나이 성능을 테스트했는데 깜짝 놀랐다. 말로서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뭐랄까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의 이미지를 글로서 만들 수 있었다. 유튜브에서 하는 걸 내가 따라 해봤는데 글자가 좀 틀렸음에도 상당히 고화질의 영상이 나왔다. 내가 명령어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런 아주 고퀄리티의 영상이 아니고 이미지가, 사진이 만들어졌다. 사진을 해야 되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투명한 병에다가 액체가 들어있고 숲속에서 햇빛이 비치는데 이거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는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어디 있었는데 여기 좀 더 고급이겠네. 이렇게 배경 화면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고급스럽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길래 깜짝 놀랐다. 내가 말로서 글을 치니까 이런 화면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왔다는 것, 사진 같은 이미지가 나왔다는 데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래서 챗 GPT 쪽에도 해보니까 수준은 많이 떨어지지만 비슷한 게 만들어지긴 했다. 좀 전에 보여준 것과 유사한, 그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지지만은 이 영상이 일단 만들어졌다. 요거는 제미나이인데 이 배경을 밤으로 바꾸니까 바로 이렇게 바꿔졌는데, 이거는 퀄리티가 좀 낮은 걸로
무료 버전이고 아까 보여준 거는 유료 버전이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 챗GPT는 요 성능보다 좀 더 떨어지는 수준에 아직 있고 시간도 제미나이보다는 좀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글자를 몇 개 쳐놓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만들지를 못하네. 그래서 내용을 약간 넣어 가지고 하니까 이 프롬프트가 영 엉망이라서 그렇는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은 코스피 이제 날아오를 시간.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코스피 시장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강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1. 코스피 시장 하락 조정을 끝내고 상승 준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 하락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게 반등이 아니고 여기가 저점이고 상승의 시발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일부는 가지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고수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고 하나는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미국 그 통화 사정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 야간장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서 끝이 났는데 여기 바닥을 치고 볼리지밴드 하단에서 바닥을 치고 그 다음날 5일선에 한번 헤딩을 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날 5일선을 뚫고 시작해 가지고 쭉 밀렸다가 5일선 밑으로 밀렸다가 그 다음날 3일 만에 5일선을 뚫고 올라가서 10일선에 헤딩하고 끝이 났다. 그 다음날 11선을 뚫고 올라가서 21선에 헤딩했다가 밀렸고 금요일날은 쭉 미끄러 떨어져 가지고 5일선을 겨우 지지받은 상태 정도. 야간에는 요 11선을 갖다가 뚫고 올라간 가서 559 요 음봉 절반 정도 선에서 끝을 낸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코스피 200인데 선물로 봐야 되겠구나. 코스피 200으로 보면은 선물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내가 본 거는 야간 선물이었으니까 선물로 보면은 559니까 뭐 마찬가지지만 요 금방쯤에서 끝이 났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시작은 요쯤 어디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이 21선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은데 뚫고 얼마나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서 이거는 왜 이렇지? 여기서 추세를 쭉 꺼보면은 요 꼭대기 선에 뭐 부딪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 부딪히고 내려온다면은 대략 한 575쯤 될 것 같고 요 추세로 여기 아니구나. 요 추세로 뚫고 내려온다면은 뚫고 올라갔다가 부딪힌다면은 한 570 정도를 치고 내려올지 종가가 여기쯤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570 정도를 시도를 해볼 것 같은 느낌은 든다.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의 주요 시장 지수들은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한 움직임을 기대하게 합니다. 시사점: 한국 시장 역시 미국 시장의 랠리를 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의 상승 흐름을 한국 시장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 상승을 이끌 6대 핵심 주도 업종이랬는데 핵심 주도 업종이라고 꼭 보기는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우주항공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들, 반도체, 인공지능, 2차전지, 에너지, 전력, 원자력, 로봇. 여기서 좀 더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위탁 의뢰하는 조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하나 더 있는데, 금융. 금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금융도 갈 것이다. 자, 이걸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대장주인 것 같고 더 많이 갈 것 같다.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제낀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2등 업체였는데 삼성전자를 제꼈고 일정 부분에서 그리고 작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너스를 1700%를 줬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내 주변에 동기가 딸한테 벤츠를 선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벤츠가 1억 한 4천 5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았다는 거 보니까 더 실감이 났다. SK하이닉스가 이쪽 분야의 1등이겠구나. 삼성전자보다는 더 1등이겠구나.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 보면은 네이버가 역시 1등이다. 2차전지는 전기차 및 ESS 시장 쪽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이쪽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이쪽 분야에서 최고 규모가 큰 데가 삼성 SDI니까 이쪽 분야 1등은 2차전지 1등은 삼성 SDI다. 삼성 SDI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런 회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 전력 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챗 GPT나 제미나이가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크게 생겼다. 전력이 굉장히 딸리고 있다. 그래서 당장 빨리 지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 전력을 갖다가 충족하려면 결국 원자력밖에 없는데, 원자력 건설을 하려 그러면은 결국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다. 빨라도 한 7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전 속도를 보면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화력발전. 또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러면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설치하고 바로 태양빛만 받으면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낮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은 또한 전력을 산업 전력 쪽은 낮에는 많이 쓰고 밤에는 안 쓰니까 밤에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려면은 결국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당히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1등 회사인 삼성 SDI가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쪽 납품하는 회사의 주식을
잔뜩 샀다가 거의 다 털리고 하락장에서 다 털리고 조금 들고 있는데 금요일 날 샀다가 위로 쭉 깔았더니 위로 내가 샀던 거에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아니다, 한 80% 가까이, 7, 80%가 다 체결되어 날아가 버리고 진짜 좀에만 남아있다. 이 정도로 강할지 몰랐는데 상당히 강하다. 월요일도 강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말했던 반도체, 인공지능, 2차전지 이쪽 계통은 내가 전에 차트로 보여줬었다. 뭘 보여줬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러면은 조정이 뭐 97,000원 정도 내려오고 하면은 매수를 시작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만약에 7만원까지 내려온다면은 풀로 담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1차 97,000원선은 내려왔으니까 일부 뭐 담을 수 있는 기회는 한 2, 3일 있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50만 4천원을 갖다가 잡았는데 50만 4천원은 하루 장중에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위로 날아가 버렸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8만 5천원을 갖다가 봤었는데 이것도 3일 정도 이틀 종가 대비 시간을 주고 장중까지 따지면 3일 정도 시간을 주고 위로 날아갔다. 뭐 이거를 잡았어도 뭐 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는 왔고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조정을 받고 위로 끝이 나고 재차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중이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42만 1600원, 42만 1000원 같으면은 한 4일 정도, 금요일까지도 뭐 기회를 줬는데 이제 뭐 올라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두고 봐야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81,900원부터 살 필요가 있다 했는데 며칠 동안 기회가 있었고 이제 위로 올라간 상태이다. 에프크로 머티도 마찬가지 개념. 나는 ESS 쪽으로 한중 NCS를 많이 생각하는 했는데 이거는 위에 59,800원 대략 6만원쯤 되네. 6만원에 80% 같으면은 48,000원쯤 되니까 이거는 좀 많이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내가 잡았던 뭐 45,500원 선 정도까지도 장중에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잡았으면은 제일 많이 수익이 나고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든다. 포스코 쪽에서도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도 뭐 고점 대비 좀 빠졌으니까 뭐 20한 몇만이 되나 21만원 20만원 요 어둠에부터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올랐는데 어쨌거나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끝이 난 것 같고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뭐 조정받고 다시 들어가겠지만은 뭐 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위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의 조정이고 반등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누구나 그래 생각하면은 보통 그래 잘 안 가더라. 지금 고수들은 조정받기만 기다리고 있다. 왜? 내려오면은 왕창 담으려고.
그래서 고수들이 바라는 그 시장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왜? 요즘 매매도 AI가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그 고수들이 먹지 못하게, 수익을 내지 못하게 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자, 시총순위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 현대차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올라가겠나? 올라가겠네? 뭐 이 양갈래 중에서 잘 모르겠다 쪽이 되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 인공지능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다.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뺄 수 없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 뭐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 근데 다른 업종들까지 같이 힘을 보태주면은 세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세게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 기관들도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 며칠 동안을 한번 보자. 여기에 있던 게 어디로 사라졌나.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11월 21일 날 3조를 팔았고 6영업일 동안 계속 팔았다. 6영업일 동안 판 게 5조가 넘는다. 5조란 금액은 한 달 동안 팔아도 엄청나게 많이 판 건데 단 6영업일 동안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대비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니 이렇게 많이 파는데 왜 자꾸 올라가지?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로만 돌아서 준다면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은 떨어지는 동안에 21일과 28일 제하고는 팔았는데 보통 개인들이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데 요때는 뭐 음봉이지만 올라가니까 뭐 판 것 같기는 한데 외국 개인들은 어쨌거나 이 고객 예탁금이 뭐 80조 깨졌지만은 80조 정도 와 있고 내려오면은 사고 올라가면은 파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 지금. 그래서 단타 매매는 잘하고 있는데 결국 단타 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4월 달부터 쭉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과 샀다 팔았다를 계속한 사람을 비교하면은 결국은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90% 이상이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들고 있던 주식과 사고 팔고 한 사람을 비교할 때 웬만한 고수들도 이 상승분보다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추세 상승일 때는 사고 추세가 끊길 때까지 들고 가는 게 가장 매매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예외가 되는 몇몇은 간혹 있다.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 짧은 시간에 단타를 쳐서. 이런 사람들은 단타 매매로서 뭐 초절정 고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그게 불가능하고
웬만한 고수들도 거기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나방처럼 항상 달라들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착각을 하고 산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자, 글로벌 통화 환경 변화와 대세 상승장의 가능성. 단순히 국내 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가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통화 정책 전환, 긴축 종료 및 통화량 증가,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을 끝내고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지금 나왔는데, 긴축은 끝냈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유동성이 공급할 가능성은 앞선부터 제기됐는데 또 언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돈을 풀면서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는 그런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돈을 풀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돈은 풀기로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볼 때 돈 풀기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또 그게 강력 호재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는 거지, 미국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예정돼 있던 거다. 연준 리더십 변화 가능성, 매파 성향의 현 연준 의장 파월이 내년 봄에 임기가 종료하고 나면은 비둘기파 성향의 트럼프 측근이 차기 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그래서 저금리와 완화적 통화정책, 돈을 갖다가 더 찍어 푼다는 얘기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시대의 주가 랠리의 재현, 트럼프 일기 때 주가가 계속 올랐듯이 트럼프 2기도 계속 오른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내 이야기를 AI가 이렇게 풀었는데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일단 한번 해봤다. 코스피 1만 시대 가능성 논의. 우리나라 주가가 5천 넘어 1만 2만까지 갈 수 있다고 낙관하는 건 내 생각이고, 이재명이 5천 간다 얘기했고 7천 만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전 세계 돈이 몰릴 때 나는 2만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내가 5년 전부터 얘기한 거고, 최근 들어서 50대 60대들이 이 주식시장에 돈을 무지 쏟아붓고 또 큰 손들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한번 흔들고 개미들을 떨구고 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흔들고 어떤 식으로 떨굴지는 잘 모르겠다. 투자 전략 요약 및 마무리, 이거는 어찌 했는지 또 한번 봐야겠네. 핵심 주도주 집중, 반도체, AI, 2차전지, 전력, 에너지, 중장기 포트폴리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주시, 미국발 통화정책 변화는 코스피 대세 상승의 가장 큰 동력임을 인지하고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조정시 매수 기회, 상승장 초입에 흔들리는 공포가 아닌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은 밝은 미래에 대비하고 투자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조사를 시켰는데 실패를 했고, 자, 어쨌거나 이 시장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반등파가 이래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 재차 가지 않을까. 이 조정이 ABC 조정일 수도 있고 ABCDE 조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고수부는 이게 바닥이고 이제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저항대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 종가 대비 11선도 저항대, 21선도 저항대, 이 추세도 저항대, 이 추세도 저항대, 내가 끊어놨던 이 585.25, 이 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것도 저항대, 뭐 이렇게 저항대가 많다. 이거를 다 뚫고 단박에 올라갈는지 아니면은 뭐 이때처럼 이 행보를 좀 하다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럴 때처럼 조정받고 오르다가 갭으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아니면은 여기서 떨어뜨려 가지고 요때 들어온 4천 넘으면서 들어왔던 그 개미들 한번 털어내고 갈 수도 있다. 어쨌거나 조정인데, 그 조정이 여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상승 랠리가 언제쯤 끝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직 끝이 안 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여기 많이 끝이 났다면은 뭐 ABC 조정이든 ABCDE 조정이든 뭐 수렴 형태 조정이든 쭉 갈 건데, 지금 미국에 돈을 푸는 걸 보면은 이걸 바닥으로 해서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내 입장에서는 콜 OTM 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작게 보면은 한 2배, 3배 정도 나오고, 많이 보면은 한 5배에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번 얼무로 해봐야 영업일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다. 열흘 동안, 그러니까 10영업일, 다다음 주, 이번 주가 이제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원래 한 주의 시작은 1월부터 시작이니까 일월 화수 목금 토, 그래서 토요일을 주말이라 그러지. 어쨌거나 이 21선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또 뚫어야 되고, 이 추세도 뚫어야 되고, 요 고점도 뚫어야 되니까, 크게 봐서 저항대가 1개, 2개, 3개나 있다. 이 3개의 저항대를 며칠 만에 뚫을 거냐. 여기 보니까 5일선 뚫는데 한 이틀 걸리고, 11선 뚫는데 뭐 한 이틀 걸렸고, 그 다음 다시 11선 뚫고 내려와 있는데, 장중에는 그 야간장에는 다시 뚫었으니까 2비선 뚫는데 한 이틀 3일 걸리면은 내일 요 11선과 21선 안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내일 당장 이걸 뚫고 올라가든 올라갈 것이고, 갈 가능성이 많고, 올라갈 것이고는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뚫는데 하루 이틀 2, 3일 걸리면은 한 화요일 수요일쯤에는 이 추세를 뚫을 시도를 하거나 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뚫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뭐 또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뚫고 바로 갈 가능성도 있다. 바로 갈 가능성도 있고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많은 고수들이 이제 조정받는다 하면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뭐 바로 뚫고 간다 이러면은 조정받고 가겠지. 금요일날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던데, 금요일 코스닥이 3.7%가 올랐었다. 3.7%가 올랐으니까 뭐 추세를 뚫었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 상승해 주면은 요 전고점도 뚫을 가능성이 많다. 이 코스닥이 이렇게 올란 거를 보고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미국 시장 중에서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서 S&P 500이 제일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차트로 볼 때, 수치로 볼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다. 1.8%.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장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코스닥이 3.7% 오르는데 거래소가 1.5% 내렸으니까 이 코스닥하고 언밸런스가 났는데, 이 커플링 되게 되면은 한 5%, 5.2%가 올라야 되는데 하루 만에 5.2%가 오르겠나? 오르면 달러없이 감사하겠는데, 여기서 5%가 오른다면은 200포인트가 오르는 거다. 200포인트가 오르면은 바로 3100 정도 올라가는데, 4100 정도 올라가는데, 4100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 추세선에 부딪히는 수준이 된다. 그래서 20일선을 뚫고 요 추세에 부딪히고 조정을 받던 뭐 어찌 되든 하지 않을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하방으로 크게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자꾸 올라가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하방으로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다 말았다. 그래서 하방으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야간장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리를 벗어나는 바람에 그 모든 게 망가져 버렸는데, 어쨌거나 상방으로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고 뭐 10배, 뭐 10배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추세에 순응해 가지고 수익을 봐야 되는데, 항상 밑에서 잘라 먹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밑에서 잘라 먹다가 슈팅이 나올 때 털고 다시 들어갈 기회를 항상 놓쳐왔고 따라 들어가면 꼭 누르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3일 정도 요 20일선을 못해도 내일이나 모레나 걸피는 이 21선을 뚫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조금 차고 가볼까 하는 생각이고, 이거를 뚫으면 다음에 저항대는 여기고, 이거를 저항대를 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여기가 하나의 저항대가 될 거고, 이 역사적인 고점이 또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뭐 되지 않을까, 되는 거지. 이 저항대를 며칠 만에 뚫을 것인가, 과연 이번 주 뚫고 갈 것인가, 다음 주 뚫을 것인가 싶은데, 이 고점을 뚫으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려면은 이번 주에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갔다가 다음 주에 이 하락하는 듯이 밑으로 쳐박았다가 재차 뚫고 올라가 주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대로 이거를 뚫고 올라갈 때 될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두 이념이 크게 싸우고 있는데, 옛날 산업화 세력과 예전에는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래 싸웠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조금 남아있는 산업화 세력과 뭐 민주화 세력, 빨갱이 세력,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빨갱이 세상이 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빨갱이가 어딨나 그런 말을 쓰면은 기겁을 하니까, 일단 이 세상이 한 바뀌었고 또 머지않아 세상이 또 바뀔 것 같은데, 10년 20년 후에 세상이 또 바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지금
386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그거를 추종하는 70년대생들, 또 여기에 그러니까 60년 70년대생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세상, 60년대생들 386이 만들어 놓은 이 지금의 세상, 그리고 70년대생이 추종하는 이 지금의 세상이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애들은 무지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386들한테 너희는 고생도 안 한 것들이 단물만 쭉 빨아먹고 빚만 잔뜩 우리한테 넘겨주고 나라를 깡통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려 그러냐, 이런 사고를 하는 것 같더라. 요즘 그러니까 2000년대생이나 뭐 90년대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 내가 보기에 우리 때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정부주의적이고 반보수적인데, 보수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젊은 애들이 오히려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산업화 세력의, 그러니까 털딱들적인 보수는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보수 형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그 옛날 산업화 시대에 돈 벌었던 사람들, 이 털딱들이 볼 때는 이 주가가 처박는다고 보고, 거기에 반발해서 살아온 386 세대나 386을 추종하는 세대들은 그 반대로 위쪽으로 간다고 보는데,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예전에는 그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를 했는데, 그 사고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죽음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이 완전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뀔 건데 구태연한 과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뀔 거니까 진보의 진보를 더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도 지 바뀌는 거 보고 제미나이 3.0이 지되는가도 보고 하는 것이다. 근데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 회귀하고 싶어하고, 과거의 영광을 못 누린 사람들은 계속 진보적으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 세상이 바뀌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어쨌거나 생각을 하든 말든 세상은 크게 바뀌고 있다. 이 혁명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는 정도, 그 이상의 혁명으로 볼 수도 있다. 나는 그래 보인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마차를 타다가 철마가 나타나 가지고 달리고, 공장이 생겨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이 공장에 일하러 가고, 이런 세상으로 변화를 했듯이 지금 세상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내가 변화의 최첨단에 서 가지고 빨리 들어갔더니 별거 없네 생각했는데, 그리고 한 1년 6개월 대충 내버려 뒀더니 어느 순간에 굉장히 진화가 돼서 나타났다. 지금 말하는 제미나이 3.0이다. 이거를 보니까 이미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다 만들고 개봉 시기를 두고 타진을 한다. 언제 개봉하는 게 제일 좋을까? 개봉 시기를 한두 달 잡기도 하고 6개월 1년